네, 머닝 전략 이어서 섹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은 LS증권 정경희 애널리스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하고 화학 섹터 이쪽을 담당하셔서요. 2차 전지, ESS 이런 쪽 워낙 관심이 많습니다. 먼저 2차 전지 기업들 실적이 대체로 보면 LG엔솔도 괜찮았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다 좋았는데 특별히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그죠? 네. 근데 본업 쪽이 아닌 것 같다는 해석도 있고 좀 오락가락 하는데 자료를 좀 내셔서 해석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사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죠. 그래서 시장에서도 굉장히 주가가 좀 반응을 했고, 에코프로 관련 그 2차 전지 산업 주가에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그 내용을 좀 쪼개보면 한 490억 중에서 83% 정도가 이제 그 인도네시아의 니켈 재련소 관련 수익이었고요. 이게 사실은 뭐 회사에서 일회성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시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향후 10년치에 발생할 수 있는 그 가격에 대해서 이제 추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2분기에 한번 이걸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장표가 나오는데 오른쪽이 이제 회사에서 이제 보여주신 내용인데 네. 이 보시면 니켈 가격이 향후에 쭉 조금씩 오르는 걸로 이제 그 전망치들의 평균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10년치를 선이식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 회사가 예상하시는 것보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영업이익 쪽에서는 손실로 잡힐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3분기에도 이제 비슷한 규모로 이제 인식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지분 투자 완료되는 시점에 각각 인식을 하시는 걸로 아마 회계법인하고 이제 협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펀더멘탈 수익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일단은 83%는 그쪽에서 나왔고 나머지가 그러면은 이제 한 100억 미만이 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도 재고평가 손실이 이제 회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진 않았지만 한 100억에서 한 200억 초반대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평가 손실 환입이 이제 발생을 한 걸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에서는 100억에서 100억 이상의 영업 손실이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자들이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 자회사나 출자 회사에서 이익을 쉐어하고 들어오는 거는 이제 지속 가능하게 되는 거지만 그런 구조는 아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러면 이제 본업이 돌아서야 되잖아요.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그죠? 모든 업체들이 본업이 돌아서야 되는데 작년 한 4분기부터 2차 전지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4분기는 아니네. 1분기도 아니네. 2분기까지 이제 왔는 건데요. 2분기는 조금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이제 남은 하반기에는 점진적이지만 개선 쪽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이게 사실은 시장에 여러 의견들이 이제 당연히 수만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럽게 좀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는 2차 전지 전체 수요의 이제 70% 정도 차지하는 전기차 쪽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주로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쪽은 사실은 중국 업체들이 다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사실 상당히 미국, 유럽이 중요한데 이쪽에서 지금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하시는 거는 일단은 ESS 쪽에서 성장이 얼만큼 메이크업이 될 것이냐. 그리고 2분기에 좀 실적이 좀 잘 나온 거 아니냐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베어리시한 뷰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좀 투자자분께서는 저 같은 사람의 의견도 그냥 밸런스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70%의 성장, 특히나 이제 우리한테 주 타겟이 되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지금 시장 성장보다는 2024년, 2025년 들어서 확실히 둔화되는 게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뿐만 아니라 지금 그쪽에서 이제 BEV 차량 자체의 판매도 약간 둔화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을 하면 이 성장률 둔화를 얼만큼 한 23% 정도 되는 그 나머지 그 수요에서 23% 정도를 차지하는 ESS가 메이크업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근데 ESS도 결국 우리가 전체를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중국 배터리들이 워낙 싸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저희가 주로 타겟을 한다라고 보면 미국 시장 ESS 중에서는 그 안에서 한 16%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글로벌 그 전체 그 ESS 마켓에서는
미국 시장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EB가 둔화되는 거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이 전 한 가지가 조금 퀘셔마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2분기 실적 말씀하셨는데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4천억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실적을 뜯어보면 AMPC가 빼면은 사실은 6조 내외의 그런 매출액이 분기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에서는 14억의 영업이익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에코프로 BME 실적이 그렇게 잡히다 보니까 어제 이제 발표했던 에코프로라는 홀딩스도 사실은 지주사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들어오고 그 연결의 BME 실적이 상당히 많이 잡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항상 일어나지 않는 실적이 확 잡히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많이 생산을 해서 AMPC라는 수익을 저희가 인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면밀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SS가 이제 돌파구가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메인 전기차 시장이 살아날 때까지 좀 버텨주는 이런 역할을 좀 하는 거군요. 네. 2차 전지 관련된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뒤에 이제 커버하시는 기업들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요. 일단 지금 트럼프 정부의 그 친환경 정책 폐지 이런 건 사실 이제 악재가 이미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관세를 매겨준다. 그다음에 최근에 리튬 가격 반등 이런 것이 2차 전지 상승의 근거 중에 몇 가지일 텐데 그런 쪽으로 뭐 추가적인 기대감들이 좀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이제 제가 조금 전망을 좀 약세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제 눈에 더 많이 들어올 텐데 이것도 이제 받아들이시는 투자자분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트럼프의 관세는 지금 오늘까지도 계속 일본에 대한 관세가 불확실성이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협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다른 결론을 서로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세를 많이 매길 것이라고 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2차 전지는 중국산 2차 전지나 소재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 때도 관세를 상당히 많이 올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약간 조금 더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시면 미국 시장 안에서 EV에 들어가는 2차 전지에 중국산 2차 전지가 들어가는 거는 한 20%밖에 안 됩니다. 현재.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세를 더 한다고 해서 이 20%를 저희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막 대단히 많은 물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2차 전지의 수요 중에 70%를 EV라고 보면 EV에서 미국이 시장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이미 공급하고 있던 물량이 2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침소붕대하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조금 반등을 하면서 사실 거기서 기대감이 먼저 시작이 됐는데 리튬 가격은 사실은 월별로 보면 아니면 주별로 보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요. 이제 장기적인 지금 추세선으로 보면 이게 사실은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또 이제 이 광산업, 우리나라에는 광산업이라는 산업 섹터가 없지만 글로벌 그 산업에서는 뭐 호주라든지 유럽에 많은 광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 자체 이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쭉 나오다 지금 약간 이제 고개를 틀었나 말았나 하는 상황인데 리튬 가격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지금의 약세가 약간 유지가 될 걸로 지금 블룸버그 전망치 기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미 이제 광산업이라는 거는 EV 때문에 이제 리튬에 대한 광산 개발이 2000년 전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미 투자가 끝난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그러니까 신규 물량들이 지금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소소한 걸로 가격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커머더티
전문가들이 보는 그 전망치는 10불 내외의 그 상황이 지금은 이제 8.5불 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이제 기업 얘기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좀 끊었습니다. 2차 전지 사실은 이제 투자가 뭐 실적을 근간으로 한다고 하나 상당 부분이 심리이기 때문에요. 좋은 얘기 해주고 좋은 얘기하고 오른다고 하고 더 사라고 하는 게 사실 인기 있죠. 근데 반대편의 목소리도 있으시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주요 셀 업체들을 커버하시는데 홀드 의견, 유지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얘기 이 정도 하면 뭐 충분히 가지고 계신 우리 정경희 애널리스트 시각은 들은 것 같고요. 커버하시는 그 화학 섹터 가운데 몇 개 종목 목표가 상하셨는데 화학이나 보면 소재 쪽도 요즘 조금 꿈틀거립니다. 그게 뭐 중국의 공급망 규제 때문인지 KCC 목표가 상향하셨는데요. 배경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KCC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2차 전지도 언더웨이트 비중을 축소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정유화학도 언더웨이트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약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KCC는 이제 업황도 생각보다 견조하긴 한데 그것보다는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자사주라든지 아니면은 그 배당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네. 금호석유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실적에 따른 어떤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정책적인 이슈가 바이의 근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KCC는 목표 주가 한번 보여주세요. 현재가 얼마인지 확인하면서 갈게요. 52만 5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KCC는 올리셨고 현재가는 38만 3천 원. 금호석유화학은 현재가 얼마예요? 16만 6천 원으로 목표가를 올리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학 섹터도 정유나 화학인지 업황이 막 좋아져서 올리신 건 아니고 정책적인 이유로 가면 두 회사들이 거기에 부합하는 뭐 배당을 한다든지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거기에 부합됩니까? 네, KCC하고 HD현대가 사실은 저희 이제 상반기 탑픽이었었는데요. HD현대는 이제 80% 이상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정책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화학 쪽도 대체적으로 이게 업황 자체가 이제 좋아지는 거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커버하시는 섹터 가운데서는 결국 이제 정책 모멘텀에 따른 이제 종목별로 지금 이제 의견을 주고 계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이신 것처럼 2차 전지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고요. 목표가는 좀 내리셨지만 매도 의견은 아니고요. 뭐 홀드 의견 주셨고 KCC, 금호석유화학, LG화학도 올리셨고 HD현대는 목표가를 상향했는데 이미 사실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해서요. 예. 네. 오늘 화학 섹터 특별히 2차 전지 쪽 얘기 들었습니다. LS증권 정경희 애널리스트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한번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코스피는 어떻게 됐나요? 네, 3,216, 18포인트 올랐고요. 코스닥은 800. 뭐 소강이죠. 소강인데 뭐 트럼프의 그 으름장 뭐 반도체에 대해서 100% 관세 부과하겠다 뭐 이런 거에 비하면 뭐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버텨주면서 지수를 올리고 있고요. 네. 내일 저희가 딥사이트 예고하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궁금증이 올해 정말 생각지 않은 국내 강세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적 배경이 큰데 그럼 강세장이 이제 끝나가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많을 텐데요. 사실 굉장히 어려울 때부터 강세장을 외쳤던 분 가운데 하나가 강관우 분 가운데 한 분이 강관우 대표인데요. 내일 강관우 대표와 함께 이런 강세장의 그 기준들이 여전히 충족되고 살아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당연히 뭐 얘기하다 보면 우리 정책적인 변수들, 국내에는 뭐 워낙 그 정책적인 변수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요. 양도소득세 구간도 사실은 이번 주 한 8월 7일쯤 했는데 그죠? 뭐 오늘 내일쯤 결론이 좀 나겠네요. 기대하면서 시장 공감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하십시오. 고맙습니다.